여회장 유식 사상의 그 마지막 그 보살도를 설명을 시바랍니다 말입니다. 시바랍니다를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아직도 52페이지 이 해심일경 즉 유식사상의 기본 동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고 내일 이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더 이 지시보다는 이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낸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교재로는 8번 60페이지에 다음 사상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적수에 있는 분이 나한테 저걸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상대사의 발언 좀 갖다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이 배부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 8번 다음 사상 60페이지에 있는 것을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미처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60페이지에 네모난 도장 모양의 것을 싣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7자씩 되어 있는 그런 시의 모양으로 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쭉 보내시죠. 색깔을 왔다 갔다 하시고 불을 쭉 보내시죠.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안 받으신 분만 옆에 사람하고 같이 보시고 나중에 바엄경이라고 하는 경이 대승불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바엄 사상을 모르면은 사실은 불교를 깊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바엄 사상이 아직은 이 불교학을 공부하는 서양의 그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양 불교학자들이 이 바엄 사상을 모르는 까닭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바엄경이 극히 부분적인 것만 남아있고 그리고 한문이 상당히 방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엄 사상을 모르고 반야나 도파, 열반, 부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그 다른 대승불교 경전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그런 차고 내지는 관점이 부족한 그런 양상을 불완전한 양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엄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불경 중에서 이 우주 대자연에 관한
이치를 설명한 것이 이 화엄경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그 경전들은 전부 다 인간의 심리, 마음 그 변됨이, 마음의 구성, 마음의 심층 구조 이런 것들과 마음을 통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윤리,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 마음의 구조,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대내적으로 마음을 닦아가는 방법과 밖으로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개발과 또 그 개발한 마음을 갖고 밖으로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실천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 심리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갈고 닦는 마음 뭐랄까요? 그것을 심전개발이라는 옛날 말이 있으나 마음밭을 가는 일 혹은 달리 말한다면은 이 정신적인 수련 이런 방면에 그 중점을 두고 모든 불교의 경전이 대승불교의 경전이 특히 그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 화엄경만은 인간의 그 범주를 넘어서서 인간 세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우주 자연의 그 이치를 말하고 그 우주 자연의 이치와 인간계의 그 인생의 이치를 이렇게 결부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그 상관관계를 인간의 인생의 원리와 이 우주의 원리는 이것은 하나로 일치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가르침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사상을 모르면 대중들을 잘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의 불교는 신라 때부터 오늘날까지 화엄경을 경중의 경우로 칩니다. 보통 참선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경공부, 도리 공부를 좀 나무래는 좀 중요히 하는 그런 그 선종의 스님들조차도 화엄경만은 무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 중에서는 화엄경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그 선종이 생기기 전에 옛날 불교는 선종불교가 아닙니까? 소위 선불교가 아닙니까? 선종이라고 한 것이 생긴 것은 중국의 6세기에 달마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건너와 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중국 사람으로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부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글자도 제대로 잘 못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학문, 이 경전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절에서 이 쌀을 찢고 혹은 마당을 쓸고 혹은 나무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깨우쳤어요. 그 깨우쳐가지고 오히려 경전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깊은 그런 그 경지에까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으뜸으로 하고 그 밑에 쭉 이렇게 대대로 그 스승이 한 사람의 제자에게 직접 인가를 내리는
정말 그 사람이 이룩한 그 마음 공부의 경지를 인정해주고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하나의 맥이 서서 한 그 종파의 맥이 쭉 이어지게끔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선종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달마대사가 오기 전 그리고 이 소위 그 육조라고도 불려지는 6번째의 조사라고 그러는 강리 부처님서부터 시작해가 달마대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 조사라고 불려지는 그 중국의 이 해능이라는 스님이 그 선의 가르침을 널리 그 확립시키기 전까지는 선종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선불교라는 건 소위 아직 선이야 있지만은 선불교라고 하는 그 경전에 의거하지 않는 오로지 그 자기 마음만 깨치면 된다는 그런 불교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는 거의 그 선종이 성립될 그런 무렵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선종을 몰랐던 것 같고 원효대사는 선종을 알았더라도 선종이라는 종파에는 속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종파를 가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종파에 속할 이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효대사의 그런 그 순수한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태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선종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종파라고는 하지만은 선만 하고 경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선종에서조차도 사실은 강원이 있고 선원이 있어서 선원 또는 선방이 있어서 선만 하는 사람들은 책을 안 읽지만은 선종의 그 맥락을 이어가지고 그러나 강원에서는 경공부들을 하는데 그 강원의 경공부의 가장 으뜸가는 소위 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이에요. 그 스님네들이 강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이 한국의 그 전통적인 불교가 원효대사 때부터 쭉 내려오던 좋은 전통을 잘 이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을 제일 놓치고 법화경과 열반경 많이 공부 안 한다면 법화경, 화엄경, 법화경 이건 원효대사도 제일 놓쳤으니까요. 저도 화엄경과 법화경 일승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뭐 정말 최고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서 경전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그냥 그대로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될 정도로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 전개하는 방식이나 그 서술한 그런 그 양식이 매우 그 인도적인 그런 특색이 있어서 상상력이 풍부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전부 상상을 통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불교도 마땅히 이런 그 경전의 상징주의, 경전의 그 방편설을 갖다가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편으로 바꾸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편으로 그것을 새로 이제 체계화해서 진시하면서 그 실천을 이렇게 그 권장하는 그런 식의 공부, 그런 식의 학문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 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 불교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학문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다 싶은 사람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방향의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해도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앞으로 오는 그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상가가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교가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좋지 않는 전통도 고려시대에서부터 신라 말기서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특히 고려시대에 그냥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전통이 가미돼 버렸습니다. 혼합이 돼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면은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얘기하기 거북합니다만은 그 일체 주문 외우는 방식이라든가 혹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요의경 요의경이 아닌 그 대중들 공부 못한 대중들 깊은 이치를 알기 힘든 그런 대중들 위주의 것이 그만 다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라면은 거기에 같이 섞여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탈피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본래 불교는 엄청나게 맑고 깨끗해서 정말 최고의 지성만이 오고 싶은 그러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나 비속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제 매우 놀라가지고 우리 그 자체를 다시 발견하려고 해서 이렇게 이쪽 것에 좋은 거 우리 자신의 동양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것의 아름다운 것을 지금 찾아서 거기에 헌신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첨단을 가는 그런 지성인들이 불교 쪽으로에는 너무나 뒤떨어진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 이 중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찰에 많이 다니면서 이미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구태의연한 미신적 불교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발언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활자화해서 책까지도 많이 보급시키다가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 이 안에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그 질문이 전부 다 그런 질문이에요. 방편설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직접적으로 답변하자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원칙을 깨닫고 난 뒤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을 풀어나가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화엄사상 우리 강원의 제일 중요한 교수 요목 하나지만은 그러나 화엄사상을 많이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의상대사가 신라시대에 정말 그 화엄경에 대해서는 타의 주종을 부름할 정도로 전문가로서 잘 알고 그 화엄경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 개인과 자기가 속하는 민족의 운명을 그것을 이 정신으로 개척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의상대사가 80권이나 되는 혹은 60권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화엄경의 풍부한 내용을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도장 모양인 하나의 사각형으로서 설명을 해버렸다. 그것을
이 사각형을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본대요. 사각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이렇게 바깥에 이 도표를 나중에 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고 손가락을 보시고 이렇게 네모난 그 사각형 바깥 테두리만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속이 빈 것이 아니라 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긋은 거 그건 마치 그것은 꼭 짐승이나 뭐 무슨 그 쫄병들을 갖다가 이 담장 속에다가 쓸어 넣기 위한 그런 울타리 같이 보이는데 이런 그 울타리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각형은 이거는 바로 이 사해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사해 동포라고 그러지만 이 우주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주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하나의 집단 사회 이것을 가르치는 건데 인간이 살고 있는 데를 사회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사회라는 말로는 안 하죠. 그것은 거기 양자의 두 군데에 다 공통될만한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공동체라는 말이 또 역시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 밖에 많은 위성들을 뭐 이런 지구 뭐 이런 그 이 전체에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그 각개의 그 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심해. 인간의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거든요. 자연계에는 물론 그것이 하나의 그 질서가 엄연히 있어서 그 법칙이 엄연히 있어가지고 그 법칙을 어기거나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죠. 참 물리학의 법칙 혹은 뭐 온갖 자연과학을 다 동원해서 봐도 그 틀림없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 있고 이 전체의 조화가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 하기는 좀 거북하고 참 그걸 뭐라 하여간 집합체들이 좋은데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져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아이들이 그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요. 참 이때 여기만 되면 그 노래 생각이 나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더라? 아빠하고 나하고 뭐 심은 꽃밭에 뭐 이래 우리 아이가 그 조금 했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때 걔가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지 그게 뭣도 있고 그랬어요. 뭣도 있고 공선화도 차송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꽃들이 다 있는데 그 꽃밭도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질서정연한 집합체인데 그 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이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드골 대통령은 불란서 본국과 옛날 불란서 식민지였던 나라들과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드골이 뭐라 그러냐면 코뮤노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코뮤노테, 커뮤니티, 프렌치 커뮤니티, 그걸 불란서 말하는 코뮤노테 프랑세이즈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침 그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인류 공동체, 그거 있을 수 있죠. 참 휴먼 커뮤니티 멋있는 이상이죠. 영국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페데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지. 대영 브리티시, 그레이트 브리튼, 페데레이션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그것이 대영 연방제국.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라는 말을 하지만은 페데레이션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엮었다 이거지. 그런 식의 그
관점이 이 화엄경에도 그렇지만 꽃밭이에요. 그것이 화엄이라는 꽃으로 장엄된 나라라. 그런 꽃으로 장엄된 세계, 화꽃, 장엄, 가지가지의 꽃으로 장엄된 나라. 나라라고 해도 좋고 세계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는 나라 그러면 곧 국가를 생각하지만은 이 불경에서도 국토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국토. 국가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불경에서는 국가라는 말, 국이라는 말을 써요. 국토, 불국, 부처님 나라. 거기다가 부처님 나라, 맑고 깨끗한 나라, 그럴 때 불국 정토 이렇게 하죠. 불국 정토. 그냥 단순히 정토라고 하죠.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퓨와 큰 글자를 써서 퓨어랜드, 정토. 유마경 같은 데서는 정토라는 말도 썼지만 국토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국토. 마음이 맑으면은 국토가 맑아지고 마음이 물들면은 국토가 물든다 하는 말이 유마경에 있는 말인데, 그때 국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정부를 갖고 무슨 그런 그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중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